자, 이번 시간에는 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라는 용어는 정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의외로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 물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분자라는 용어를 정말 정확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염화나트륨 분자. 옳은 얘기일까요? 아니면 틀린 얘기일까요? 염화나트륨 분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순물질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순물질을 분류할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소와 화합물로 분류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원소와 화합물. 그런데 어떻게 분류를 할 수도 있냐면 순물질을 자, 분자와 분자가 아닌 물질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분자의 정의를 한번 배워서 어떤 물질이 분자인지 어떤 물질이 분자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당연히 분자의 정의부터 알고 있어야 되죠. 자, 분자는 뭐하고 어떤 단어와 매우 비슷합니까? 원자하고 비슷하죠. 원자하고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분자에 대해서 빨리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분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분자는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입자입니다. 자, 이렇게 적었는데 원자하고 느낌이 매우 비슷하죠. 근데 원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과 다른 점. 같은 점이라고 하면은 입자라는 게 지금 같네요. 원자도 입자였고 분자도 입자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이렇게 했었고, 근데 분자는 물질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조건이 다시 붙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이 좀 다르죠. 분자의 정의를 딱 봤는데 A라는 물질이 분자이다. 물이 왜 분자이다. 또는 염화나트륨이 분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구별해내기가 가능할까요? 좀 설명이 더 필요한 듯이 보입니다. 선생님이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물질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분자가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자는 분자 자체에 고유한 성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입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입자라는 게. 자, 이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설명하냐, 분자를.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개수를 셀 수가 있다면 분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얘기했었던 물을 한번 가지고 해볼게요. 물 분자. 물은 분자입니다. 자, 그럼 왜 분자인가? 물의 화학식을 어떻게 쓰죠? H2O라고 쓰죠. H2O. 자, 그러면 물을 한 개를 그려볼게요. 그리면은 자, 이렇게 해서 미키마우스 뒤집어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그리게 되는데 작은 동그라미가 수소이고 그 다음에 큰 동그라미가 산소 이렇게 보통 그리죠. 자, 선생님이 물을 몇 개 그렸습니까? 지금 당장은 한 개를 그렸죠. 한 개. 개수를 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 원소계는 안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렸을 때 자, 2개의 물을 그렸네요. 3개의 물을 그렸네요. 4개의 물을 그렸네요. 자, 물은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개수를 셀 수가 있고 이 하나만 그려도 얘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고유한 성질을 한 개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물이라는 성질을. 그렇기 때문에 물은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하나를 지워보겠습니다. 자,
자, 이거 하나를 지웠다 하더라도 자, 다른 물이 영향을 받나요? 받지 않는 거죠. 자, 어떻게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물은 분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비슷한 것을 또 예시로 들어보자면 이산화탄소를 한번 써볼게요. CO2. 그랬을 때 자, 이산화탄소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뭐 탄소 원자 하나와 뭐 산소 원자 두 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렸더니 자, 어느 누구한테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몇 개를 그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 한 개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 말은 개수를 셀 수가 있다는 것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산화탄소 한 개가 이산화탄소라는 특징, 이산화탄소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다? 분자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분자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감이 오실까 모르겠는데요. 그럼 분자가 아닌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분자인 것과 분자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정의로 구별을 한다고 했는데 살짝은 부족해 보이니까 선생님이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한번 지워볼게요. 자, 분자 구별법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분자 구별법. 자, 어떻게 구별을 하냐? 자, 우리가 물질을 표현할 때 이제 말로서도 표현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한글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원소교를 사용해서 화학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화학식과 모형 또는 그림이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이 두 개에 그려지는 또는 써지는 원자의 개수가 같다면 무엇의 개수가 같다면? 원자의 개수가 같다면 이것은 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학식하고 모형하고 일치하지가 않는다면 얘는 분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방법, 화학식하고 모형하고 일치할 때 분자이다. 이것은 이제 예시를 들어줬으니까 아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NaCl. 자, 분명히 화학식으로 적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자, 개수가 몇 개씩 표현이 되냐. 나트륨 원자 1개. 자, 염화이온 1개. 이렇게 해가지고. 나트륨 양이온이죠. 양이온 1개, 염화이온 1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이것을 모형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뭐 보통 이제 원소기호를 안에다 써주고 동그라미를 많이 해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리면 너무나 복잡하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트륨 양이온은 플러스하고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마치 양성자 같은데 이게 양이온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음이온.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양이온과 여기 그려졌네요. 양이온과 음이온은 자, 어떤 힘에 의해서 붙어 있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붙어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양이온이 음이온을 끌어당긴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오른쪽에 있는 음이온만 끌어당길까요? 아니죠. 정전기적 힘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음이온도 끌어당길 것이고 위쪽에 있는 음이온도 끌어당길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음이온 앞뒤로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앞뒤는 지금 평면에 좀 표현하기 힘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양이온만 음이온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음이온도 양이온을 끌어당기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둘러싼 구조를 이렇게 완성하게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양이온과 음이온 지금 하나씩만 그려보려고 했는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여러 개가 그려지게 되었네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 화학식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화학식에는 1개씩밖에 안 적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원자들이 모여 있어야지만이 염화나트륨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은 결론적으로 분자가 아니다. 염화나트륨 분자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을 다 알아야 되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알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에 대해서 알았으면 또 다른 물질,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분자인 것과 분자가 아닌 것을 이렇게 알아봐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자, 이제 물질을 분류해 가지고 이런 분류는 분자이다, 이런 분류는 분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순물질을 분류할 때 분자인 것과 분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분자가 아닌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놓으면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분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자가 아닌 물질. 자, 분자가 아닌 물질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가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두 번째가 금속입니다. 세 번째가 공유결정이 되겠습니다. 공유결정 물질. 자, 이 세 가지 분류는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앞에서 적었던 대로 화학식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모형으로 나타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자가 아닌 게 되는 거죠. 화학식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무엇을 셀 수가 없다? 개수를 셀 수가 없다.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온결합 물질의 예시는 뭐가 있냐? 바로 염화나트륨이 있는 거죠. 자, 염화나트륨. 뭐 엄청나게 많은 이온결합 물질들이 있는데 전부 다 분자가 아닙니다. 자, 어떻게 존재할 수 없으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 예시를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시만 더 적어볼까요? CaCl2.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분자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속이 분자가 아닙니다. 금속. 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 구리라든가 철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분자가 아닙니다. 자, 왜 아닐까요? 자, 구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리는 우리가 화학식으로 Cu라고 적었습니다. Cu라고 적는데 구리는 원자 하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고 안정한 형태도 아닙니다. 그러면 구리끼리 이제 모여서 존재하는데, 구리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전선으로 많이 쓰이죠. 전선으로 쓰인다는 것은 전기가 통한다는 뜻이고, 전기가 통한다는 것은 무엇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가 통한다는 성질을 구리 원자 한 개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지울 건데, 구리가 있습니다. 자, 구리가 있었을 때 다른 구리 원자가 옆에 있어야지만이 전기가 통하게 해주는 자유전자가 이렇게 움직여 갈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구리가 또 있을 때, 자, 또 자유전자가 이렇게 옮겨가 가지고 전기가 통하게 되겠죠. 전기가 통한다는 성질을 구리 원자 한 개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구리가 혼자서 존재할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 개가 모여서 구리의 성질이 나타나니까 이것은 뭐가 아니다,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분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금속, 구리, 철, 이런 것들은 지금은 좀 설명하기가 곤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결정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 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화학초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좀 이런 과목을 좀 배워야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이 정도 선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속에 관해서는. 자, 지우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속은 전부 다 뭐가 아니다? 네, 분자가 아니다. 자, 공유결정. 공유결정에는 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뭐 흑연. 그 다음에 이산화규소. 이산화규소가 있죠. SiO2.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다이아몬드의 화학식 어떻게 되죠? C라고 쓰죠. 자, 흑연의 화학식 어떻게 되죠? C라고 씁니다. 화학식이 같네요. 자,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 탄소 원자가 한 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어떤 구조냐면 여러 개의 탄소 원자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그려지냐면 다른 탄소 원자 4개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면체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사면체 구조. 벌써 탄소를 몇 개 그렸습니까? 네, 5개를 그렸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탄소만 다른 탄소하고 결합을 하냐? 아니겠죠. 자, 모든 탄소가 다른 탄소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끊임없이 이제 뻗어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탄소 몇 개를 그려야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C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흑연도 마찬가지죠. 원자 한 개만 있었을 때 이것을 흑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아닌 겁니다. 둘 다 아닌 것이고, 흑연은 이제 몇 각형으로 생겼냐? 육각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벌집처럼 육각형이 퍼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판을 만들게 됩니다. 자, 판을 만들게 되는데 이 판이 여러 개가 이제 쌓이게 되면 약한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제 흑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흑연도 탄소 원자 한 개에서 나타낼 수는 없지만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탄소가 모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화학식으로는 C라고 표현하고 모형은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공유결합이 이게 선으로 그은 게 전부 다 공유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유결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유결정은 분자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하나를 더 적었는데요. 이산화규소를 적었습니다. 자, 이산화규소하고 무엇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겠냐. 이산화탄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조금 지우고 할게요. 자, 이산화탄소하고 이산화규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그리냐? CO2라고 쓰고, 자, 탄소 원자 한 개와 산소 원자 2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산화탄소 한 개가 그려지는 것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산화탄소는 화학식 그대로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분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산화규소는 좀 다릅니다. 이산화규소는 SiO2라고 우리가 적게 되는데 규소가 있을 때 규소는 이제 탄소처럼 산소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산소 2개하고 결합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분자가 되는 거죠. 화학식 그대로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단일결합으로 해서 공유결합, 단일결합으로 해서 산소 원자 4개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산소는 또 어떻게 되냐? 규소하고 결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2개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규소는 다시 또 어떻게 될까요? 산소 원자 4개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물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학식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았죠. 분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SiO2 규소를 하나만 적고 산소를 2개를 적어 산소 원자 2개를 적으면서 화학식으로 나타냈을까요? 그것은
이것을 끊임없이 그리다 보면은 규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비율이 1대 2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분자의 뜻이 무엇이었죠?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입자. 그죠? 입자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개수를 셀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분자인 것과 분자가 아닌 것을 구별을 할 때, 화학식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거나 모형이 만들어지면 분자이고, 원자의 개수가 같다는 뜻이죠. 그런데 화학식 그대로 모형이 표현되지 않으면 분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아닌 물질을 정리를 할 때 첫 번째 이온 결합 물질, 두 번째 금속, 세 번째 공유결정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자인 것과 분자가 아닌 것으로 해가지고 구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